저는 올해 초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29살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결혼 1년도 안 지난 신혼이지만 얼마 전 제가 시댁 사람들과 크게 한바탕 하고 완전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앞으로 다신 시댁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치는 일이 없을 거고 세상에 아직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일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고 같이 싸워줘서 이혼까지는 안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시부모 편을 들어가며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소리를 했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이혼하고 다시 안 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게는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어머니만큼은 두 번 다시 아는 척 안 할 생각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좋은 사람이고 한 가지 특징이라면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 농담에도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잘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 무덤덤한 매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만큼은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더 큰 믿음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제 위로 5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하나 있고 저보다 먼저 장가가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버지가 재작년에 은퇴하신 뒤에 두 분이 전원생활하고 싶으시다면서 저한테 집을 맡겨두고 시골에 집 짓고 살고 계세요. 졸지에 내 식구가 살던 집에 다른 식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저만 혼자 남아 살게 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따라 같이 전원주택으로 내려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거기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출퇴근하다 보면 하루에 운전만 3시간은 좋게 해야 할 것 같았죠. 결국 커다란 집에 혼자 남아서 살다가 당시엔 연애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조금 빨리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처음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분간 저 혼자 살고 있던 수원 본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원래 저희뿐 아니라 모든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신혼집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결혼 준비 시작할 때부터 신혼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아무 걱정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했고 시부모님도 큰돈 들어갈 일 없다며 아주 좋아하셨죠. 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 남자친구가 혼수로 오래된 가전제품 몇 가지만 바꿔주기로 하면서 저희는 큰돈 들이지 않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당장은 아이 가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만일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해도 육아휴직 기간만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죠. 제 생각에는 이 결혼이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모자람 없이 잘 맞춰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시댁 사람들은 제가 가진 생각과 달랐나 봅니다. 친정부모님이 공짜로 집을 내어주셔서 편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시부모님 생각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오고 결혼을 거저 진행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처음 신혼생활 시작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챘었는데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비꼬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뭔가 저한테 단단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눈치가 없다지만 저만 보면 냉랭해지고 제가 하는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만 의심하고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확신하게 된 건 몇 달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일이었어요. 그날은 평일이었고 저희 부부가 퇴근한 뒤에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 시댁으로 찾아갔었죠. 저와 남편은 미리 예약해놓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찾아서 챙겨들고 시댁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의 하나 있는 누나네 부부까지 같이 와 있더라고요. 미리 어머님이 저녁상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여서 밥을 먹으니 시부모님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식사 도중에 아버님을 비롯한 다른 식구들이 물을 떠달라고 한다든지
반찬이나 국을 더 필요로 할 때마다 어머님이 일어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고 특히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서 모인 자리인데 제가 그 심부름을 대신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었어요. 만약 저희 집에서 모이는 자리였다면 당연히 제가 일어나서 가족들 심부름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였겠지만 저희 집도 아니고 어머님 댁이라서 제가 주방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식사를 계속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앉아서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한두 번쯤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럴래? 앞으로는 너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심부름부터 신우와 아주버님까지 국 더 떠달라, 밥 떠달라 등등 본격적으로 저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남편이 밥 다 먹었다면서 자기가 할 테니까 저보고 앉아서 밥 먹으라고 했지만 시모가 남편을 손짓으로 막아서면서 며느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너가 왜 나서? 어쩌다 한번 시댁 왔으면 저런 일이라도 해야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듣고 있기 거북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시댁에 못해드린 게 뭐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말투 자체가 저한테 불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를 적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도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고 당황하는 남편에게도 눈빛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사인을 보내놓고 식사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전부 제가 다 들어주었습니다. 식구가 7이니 저녁을 다 먹고 나니까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점수를 따야겠다 싶어서 설거지도 제가 한다고 나섰는데 역시 어머님께서는 그럴래? 그럼 너가 좀 수고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쟁반에 과일을 몇 개 담아서 거실로 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다른 시댁 식구들은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마침 밖에 나가 있었고 다른 식구들은 저한테 빈말로라도 과일 먹고 있다가 설거지하라는 소리조차 없었죠. 한참 뒤에 들어온 남편이 저 혼자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왜 혼자 설거지하고 있냐고. 손님으로 왔으면 그런 건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내가 한다고 했어. 시댁에 왔는데 며느리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주방에서 내보냈는데 솔직히 남들 다 과일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혼자 설거지하는 게 즐거울 리는 없었죠. 하지만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가뜩이나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시부모님 옆에 있기도 싫었고 어머님이 계속 눈치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이 자꾸 나를 챙기려고 하면 나중에 어머님과 내가 더 불편해지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식구들이 많으니 그릇도 정말 많아서 장장 20분에 걸쳐 설거지를 끝냈고 괜히 일하고 트집 잡히기 싫어서 싱크대 주변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실로 나와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사돈댁 덕분에 신혼집 걱정 덜었다며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죠. 요즘 세상엔 너 같은 복덩이 며느리가 어디 있니? 능력도 좋지. 부모님들도 다들 여유 있으시지. 너희 부모님이 아파트를 물려주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호강하고 산다 얘. 요즘 다들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더니 이래서 그런 말을 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웃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뭔가 찝찝한 마음만 계속 들었었죠. 어머님이 자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왠지 무슨 꿍꿍이가 더 있을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집을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신혼집으로 사용하라 허락하셨지만 완전히 저한테 등기 이전해서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저도 친오빠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몇 억씩이나 하는 그 비싼 아파트를 저에게만 주실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가 당장 결혼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마침 그 집에는 저 말곤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몇 년 공짜로 살게 해주신 거라 생각해요. 저도 염치가 있지. 그 몇 년 사이에 남편과 돈을 바짝 모으고 기반을 잡아서 저희 힘으로 독립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파트를 저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우리 오빠나 새언니가 눈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저나 남편이나 그럴 생각은 아예 해본 적도 없고요.
어머님이 계속 김칫국 마시는 것 같고 은근히 친정 재산에 대해 기대하시는 것 같길래 이쯤에서 오해를 풀어야 나중에 시댁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지금은 부모님 댁이 비어 있어서 그냥 몇 년 살게 해주신 거지. 그 집을 저희한테 완전 주신 건 아니에요. 남편과 저는 그 사이에 돈 모아서 저희 집 사야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한테 오늘 같은 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래도 배려해 주신 덕분에 몇 년 동안 공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아마 시부모님의 반응을 보니 저희 시댁에서는 진짜로 그 집을 저와 남편에게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부모 반응이 너무 썰렁해서 괜히 이야기했나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 크게 오해하고 있다가 기분 상해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했죠. 제 말을 듣고 혼자 한참 뭔가를 생각하던 어머님이 결국 한다는 말이 그래? 너한테 주신 게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내 아들도 혼수 괜히 맞춰서 갔구나. 돈 아깝게 시리.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시댁 한복판에서 바로 뭐라 할 수도 없었고 남편이 집에 관한 건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 막는 바람에 적당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시어머니의 그 말이 자꾸 거슬리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해온 혼수라고 해봤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친정부모님 댁에 있던 세탁기가 너무 오래된 통돌이 세탁기라서 요즘 유행하는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붙어있는 타워형 세탁기를 하나 사왔고 제가 혼자 쓰던 싱글 침대를 쓰면서 살 수는 없으니 킹사이즈 침대를 하나 더 샀을 뿐이에요. 그 외엔 전부 저희 집에 있던 물건을 그대로 다 쓰면서 살고 있는데 대체 시댁에서 혼수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 저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사온 거라서 정확한 가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많이 쳐봤자 두 개 합쳐서 1,000만 원이나 들었겠어요? 공짜로 이 집에서 2년만 살 수 있어도 충분히 본전 이상 뽑는 상황인데 어머님 말하는 투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시댁을 굳이 찾아가지 않는 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으니 그 이후로도 신경 끄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주 전에 어머님께서 주말에 김장하자며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하필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하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고 저 혼자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할 거라며 일찍 오라고 하셔서 10시쯤 시댁으로 건너갔었는데 배추와 다른 속재료들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시댁에는 아버님도 보이지 않았고 같이 김장을 할 줄 알았던 신우도 보이질 않았어요. 오직 어머님과 저 둘뿐이었죠. 절인 배추를 준비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생배추였고 저보고 베란다에 나가서 배추부터 절이라 하셔서 50포기가 넘는 배추들을 손질하고 다듬고 반으로 잘라서 커다란 김장통에 소금과 찬물로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절인 배추를 사서 해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들더라. 번거로워도 직접 하는 게 낫지. 너가 고생 좀 해야겠다 오늘. 그때 하필 날도 추워져서 베란다였지만 엄청 춥더라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끝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니 시간은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었고 어머님은 그동안 김치 속재를 준비하셔서 같이 깍두기나 파김치 같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중간에 어머님이 시켜서 베란다로 나가 절이는 배추도 뒤집어주고 있었고 혼자서 그 많은 양을 다 하려니 허리도 아프고 추워서 힘이 들더라고요. 절인 배추가 아니라서 김장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졌고 대체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속으로 욕을 하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밑준비는 거의 다 끝났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배추가 잘 절여지지 않더라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배추를 들여다보고 계속 뒤집어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신우가 집에 도착해서 셋이 속 비비고 버무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둘이 하던 일이 사람이 하나 늘었다고 작업의 속도가 붙었어요. 신우가 오는 길에 돼지고기도 사와서 수육도 올려두고 셋이 열심히 배추속을 넣다 보니 오후 4시쯤 모든 일이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집에 맞춰서 김치도 나눴고 뒷정리까지 전부 마무리 짓고 있었죠.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다들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일단 마무리 정리는 이따가 하고 수육으로 배부터 좀 채우기로 했는데
시댁 냉장고에 소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소주가 없을 수 있어? 수육에는 한잔 해야지. 신우의 말에 제가 나가서 사온다고 했더니 저보고 그냥 집에 있으라며 시모와 신우가 같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가만히 그들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도 뻘쭘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베란다 청소나 하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시댁의 아파트 5층이었는데 김치 냄새 뺀다고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고 저는 물을 뿌려가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하필이면 그때 신우와 시어머니가 집 앞을 지나가면서 두 사람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지독하다. 절인 배추 주문하면 될 텐데 그걸 정말 쟤한테 다 시켰어? 그렇다니까. 내가 어제부터 계속 베란다에서 배추 뒤집으라고 시켰지. 내가 걔 얼굴만 보면 얄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은 거 있지? 지가 신혼집 해온 것처럼 이야기해서 우리 보고 혼수 맞추라고 하더니 이제는 입싹 닫고 그 집은 지네 부모 거라잖니. 이따 설거지할 때 집에 보일러도 꺼버릴 거야. 찬물로 고생 좀 해보라고. 진짜 제 귀에 들리는 말이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전날부터 허리 끊어지게 고생하고 있었지만 시댁 김장 도와드리고 우리도 김장김치 얻어간다는 생각에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골탕 먹일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일부러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님과 신우가 소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어머님에게 바로 따져 물었죠. 어머님, 저 다 들었어요.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고 절인 배추 안 시킨 거라면서요. 그러자 약간 당황하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제가 잘난 척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한번 길을 꺾어주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난 척을 하긴 언제 잘난 척을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는 건지. 이틀 동안 고생해서 김치를 만들었고 저희 부부 몫으로 10포기를 챙겼었는데 그게 다 저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였다니 앞으로 이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것 같더라고요. 먹기도 싫고 집에 가져가기도 싫으니까 전부 다 버리고 가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시댁 베란다에 김치통 4개를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됐던 베란다에 빨간 김치가 쏟아져서 아수라장이었고 어머님은 어디서 되먹지 못하게 음식을 버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먹는 음식으로 장난질한 건 제가 아니라 시모가 먼저 아니었나요? 빈통은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거라 도로 가져가겠다 했고 다신 시댁일에 저를 부르지 말라고 했죠. 수육이고 김치고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나 잘 먹고 잘 사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남편은 저를 깨우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이야기 전부 남편에게 해주었더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왜 나를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인데. 제 말에 남편은 저한테 잘했다고 지금까지 잘 참았고 방금 전에도 할 말 다 하고 왔으니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 우리 집에 가서 고생하지 마. 명절이건 김장이건 당신은 우리 집 일에 신경 쓸 거 없어. 남편이 제 편 들어주고 잘했다고 해주는 말이 어찌나 고맙게 들리던지 그 이후 저 대신 남편이 시댁 찾아가서 시모랑 대판 싸우고 왔다 하더라고요. 앞으론 시모가 저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니까 우리 두 사람만 잘 살면 그만이라 하네요. 남편이 이렇게 중간에서 저 대신 싸워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대놓고 시어머니가 저를 바보 취급하고 괴롭히려고 드는데 어떻게 멀쩡히 웃으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나 신우까지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시어머니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치 집어던지고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든 건 분명 저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성질 죽이고 참고만 있었으면 계속 더 심하게 괴롭히려고 들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인연 끊고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서로에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성질 있는 사람이고 계속 괴롭히면 정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며느리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영영 제 얼굴 볼 일도 없게 해드려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